예,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450원 올린 6,030원으로 결정을 했죠. 적당하다, 턱도 없다, 논란이 있죠. 국회에선 그런데 또 다른 논란이 생겼습니다. 오늘 어느 국회의원의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하지 않느냐, 너무 후한 것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부분을 짚어보죠. 김필규 기자, 예. 지금도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보장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였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우선? 예, 그 발언이 이제 나온 게 이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기건 노동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예. 그 장면부터 보고 가시죠. 예. 결국 외국인 근로자들의 후생 복리가 지나치게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선진국도 가보면은 우리가 싼 맛에 외국인 근로자를 쓰거든. 그리고 또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한 나라도 많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잘 보호하는 나라가 없어요. 예. 예, 일단은 짚어볼 부분이 좀 많아서요. 발언을 나눠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선 선진국에 가보면은 싼 맛에 외국인 근로자를 쓰면서 또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나라도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자국 근로자하고 자국 노동자하고 외국 노동자하고 이렇게 최저임금을 차별해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한번 찾아봤는데요. 선진국 중에서 최저임금제를 아예 도입하지 않은 곳이 있으면은 또 모르겠지만 예. 도입을 한 곳 중에서는 외국인과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곳 거의 없었습니다. 예. 전문가에게도 들어봤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더 낮춰서 지급한다든가 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와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국적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민족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른 차별을 갖다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요. 예,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 임금의 하한선이 없으니까 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더 임금이 낮다라든가 그런 곳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곳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타격을 입는 것 누구냐면은 다름 아닌 자국 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독일의 경우에는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싼 값에 밀려오게 되자 국내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을 했고요. 결국 지난해 법이 통과돼서 올해 1월 1일부터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을 모두 적용받게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그다음에 있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최저임금 이슈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15% 정도 낮은 임금을 주게 해왔습니다. 그랬다가 역시 국내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 받았고 그래서 철회를 했습니다. 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우려 때문에 기업이 내국인 노동자 대신에 외국인 노동자를 써서 이익을 얻게 됐다면 그 격차만큼을 세금으로 걷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싼 맛에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있다는 그 말, 예전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랬다가는 자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그만큼 후하다라고 얘기한 권성동 의원의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제 40% 정도는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최저임금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러니 최저임금의 숙식비까지 받으면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다. 그런 이야기였던 건데요. 예. 이 역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았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예. 숙식 문제는 이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는데 그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숙식을 포함할 건가 말 건가 문제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낮춰야 된다 이 논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최저임금을 풀 게 아니고 사업주가 돈을 주고 월급 주고 근로자들이 그 숙식을 비를 내도록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노동자의 숙식비를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지 이것을 자국 노동자와 외국 노동자를 따로 띄어서 생각할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또 전반적으로 볼 때도요. 어떤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우리 법제처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식사나 기숙사, 주택 제공 등 복리후생에 관한 것은 최저임금에게 넣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물며 외국인에게만 차등 적용하는 것은 더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한편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나 한번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사내 기숙사라고 마련된 곳의 30%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컨테이너식이고요. 예, 예. 또 사회 기숙사나 기숙사가 아닌 주거지를 제공한다는 경우에도 97%가 쪽방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그리고 2012년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 79만 명 중에 35만 명, 거의 44% 정도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 수준이 높거나 후생복리가 특별히 좋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이기권 노동부 장관한테 권성동 의원이 질문하면서 한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건지 실제로 그 발언이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기권 장관은 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요,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하반기에 종합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청년들 워킹홀리데이로 많이 가는 호주 보면은요, 호주에서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이들이 65%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청년들이 많이 가라고 했던 중동, 두바이의 경우에도 아예 국적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민이 이렇게 해외에서 차별받았을 때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반기 제도 개선 전에 잘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김필규 기자와 팩트체크 진행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